2025년 8월 4일 월요일 아침 9시쯤 됐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월요일 밤 한 10시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시중에 돈을 풀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개개인들한테 현금을 정부가 그냥 꽂아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유동성이 계속 풀릴 거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유동성이 풀린다는 게 그 유동성이 자금 시장으로 들어가서 그 주식을 구입하는데 계속 그 유동성이 쓰인다면 당연히 주가는 계속 오르죠. 실물 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개개인 국민들이 힘들든 상관없이 일단 주식 시장으로 돈이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그리고 그 돈이 가만히 현금으로 앉아있질 않고 주식을 구입하는 데 쓰이면은 당연히 주가는 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냥 정부가 지출 늘리고 돈 풀면 증시가 오른다. 이거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정부가 돈 풀어도 오히려 푼 것만큼 효과가 안 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거고, 그 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 초까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리고 2021년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 그 4년, 각각 4년 동안에 주가 성과가 어땠는지,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조 바이든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른 거. 그러니까 돈을 풀었다는 게 주식시장에 그 증권시장에 돈을 푸른 게 라기보다는 개개인들한테 돈을 현금을 꽂아준 거죠. 그때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둘 사이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어제 올린 영상이고, 이거 간단하게 그냥 주가 성과만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요 성과만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는 참고로 그 세인루이스 페드 데이터베이스 프레드라는 데서 다운받았고, 자, 요 그림은 트럼프 1기 때 오른쪽 빨간색 그 Y축은 연방정부 데퍼시트이 얼마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 날 취임해서 4년 동안에 연방정부의 데퍼시트, 그러니까 정부 적자가 얼마나 늘었나 나타내는 거고, 왼쪽은 30년 금리예요. 30년 그 연방정부 채권 금리, 트레저리 30여 일드고, 보면은 여기 회색 막대가 미국 리세션인데 2020년 3월 4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리세션이고, 이 빨간색 점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미국 이거 연방정부 적자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1월 20일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는 그 한 6 트릴리언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얼마야? 1 밀리언 달러가 100만 불이 1달러당 1,400원 잡으면은 1 밀리언 달러가 14억이고 1 빌리언 달러 10억 불이죠. 1 빌리언 달러가 1조 4천억. 그래서 1 트릴리언 달러가 1,400조. 그러니까 트럼프 4년 동안에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약 한 8,400조 늘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때문에 연방 적자가 한 2 트릴리언 달러가 확 늘어버려요. 원래 트럼프는 1 트릴리언 달러 1,400조 정도만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쪽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해가지고 2 트릴리언 달러를 더 써가지고 요때 거의 한 3 트릴리언 달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3 트릴리언 달러 정도에서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트럼프가 나올 때 6 트릴리언 달러로 늘어있죠. 요거는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그 하원에서 막 요구해가지고 트럼프가 알아서 니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3 트릴리언 달러를 쓰게 되는 거죠. 트럼프 막판 그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추가로 2 트릴리언 달러를 더 쓰라고 요구하지 않았었으면 아마 트럼프 동안에 한 4 트릴리언 달러 전후로 아마 4 트릴리언 달러 안 되는 정도로 해가지고 연방 적자가 아마 재정 적자가 늘었겠죠. 여하튼 간에 30년 만기 금리가 한 3%대 이렇게 유지되다가
2019, 20년 되면서 내려오게 되죠. 왜 내려오냐면은 요때 이제 미국이 뭐 리세션에 빠지는 만에 뭐 그런 위험, 그런 약간 리스크가 막 커지면서 공포감이 커지면서 30년 국채 금리가 3.45%에서 거의 2%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2020년 1월, 2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터지면서 1% 미만으로 급락을 하죠. 1% 미만으로 급락을 하고 연방정부는 그때 돈을 확 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빨간색 요 점이 트럼프 기간 동안에 6 트릴리언 달러 늘었다. 6 트릴리언 달러 늘었고 민주당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었으면은 한 4 트릴리언 달러 미만으로 아마 연방 재정 적자가 늘어났을 것이다. 이거는 조 바이든 때예요. 조 바이든 때는 약 한 8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2천조 원 정도 재정 적자가 늘은 거죠. 조 바이든 4년 동안에. 근데 조 바이든이 집행한 돈 상당수는 또 트럼프 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요구해서 예산안을 높이 잡은 게 있죠, 요때. 요것도 또 이제 조 바이든이 많이 썼고, 돈을 한꺼번에 다 쓰지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조 바이든이 취임한 2021년도 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이 연방정부 재정 적자는 거의 8 트릴리언 달러 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 정권이 트럼프 막판 한 6, 7개월 동안의 요 돈까지 해가지고 한 10 트릴리언 달러 썼다고 보면 돼요. 자, 그 정도 썼고, 그때 그래서 30년 국채 금리가 막 급히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 바이든 때는 이제 30년 국채 금리가 4년 내내 1점 몇 %에서 거의 5%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주가에는 안 좋죠. 왜냐면은 현재 주가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현금 할인한 수익 할인율로 할인한 것의 총합이 현재 주가인데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 금리가 오르면은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분자와 분모 중에서 분자가 그대로 있다고 치고 분모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 분자와 분모의 조합인 현재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돈은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 성과는 트럼프 때보다 못하다. 얼마나 못하냐? 트럼프 때 여기 왼쪽에 보면 그 트럼프 때 나스닥 지수가 134% 올랐고 S&P가 66% 올랐는데 조 바이든 때는 돈은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썼지만 나스닥은 45% 오르고 S&P는 56%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뭐 정부가 지출 늘려서 돈 쓴다고 그러니까 개개인들한테 돈 나눠준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는 주가는 돈을 푼 것만큼의 효과를 못 낸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뭐 정부 지출과 유동성 늘린다고 해서 증시가 더 많이 오르진 않는다. 오히려 적게 오를 수도 있고 되레 떨어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재미를 주었고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